여러분, 겨울이라는 단어에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동화 속 겨울왕국? 따뜻한 벽난로와 코코아 한 잔. 보통 전 세계 사람들이 꿈꾸는 겨울의 나라, 스위스를 떠올리면 엽서 같은 풍경을 상상하죠. 하지만 이 아름다운 풍경 뒤에는 매일 아침, 영하 10도의 추위와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생존의 리얼리티가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한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언덕 많은 한국 지형에 눈까지 오면 출근길은 그야말로 지옥의 레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알프스 산맥에서 수백 년간 눈과 싸워온 스위스 사람들의 생존 노하우를 분석하고 이를 우리 한국의 현실, 아스팔트와 아파트 숲에 딱 맞게 적용하는 방법. 과학적인 원리부터 다이소 3,000원의 행복까지. 올겨울 꽈당 없이 안전하게 살아남는 빙판길 생존 인문학,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타이어의 과학 7도의 비밀입니다. 먼저 운전 이야기부터 해보죠. 스위스 운전자들에게는 겨울철 10계명 같은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5-5 법칙입니다. 10월인 옥토버부터 다음 해 부활절인 오스턴까지 대략 4월까지는 무조건 윈터 타이어를 낀다는 약속이죠.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 때문에 사실상 강제 사항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10월일까요? 눈이 안 와도 왜 바꾸는 걸까요? 여기엔 7도의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타이어의 주원료인 고무는 온도가 낮아지면 딱딱하게 굳는 성질, 즉 경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쓰는 일반 사계절 타이어는 영상 7도 밑으로 내려가면 플라스틱처럼 딱딱해져서 도로를 움켜쥐는 힘, 즉 접지력을 잃게 됩니다. 반면 윈터 타이어는 실리카라는 특수 소재를 써서 영하의 날씨에도 지우개처럼 말랑말랑함을 유지하죠. 하지만 한국 현실은 어떤가요? 눈 며칠이나 온다고 비싼 타이어를 사? 보관은 또 어디다 해? 이게 솔직한 심정이죠. 그래서 준비한 한국형 대안. 윈터 타이어가 없다면 화학적 마찰력을 빌려야 합니다. 바로 마트에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스프레이 체인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끈적끈적한 송진 성분과 고분자 수지가 타이어 표면에 달라붙어 일시적으로 마찰력을 높여주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팁. 눈길 진입 3분에서 5분 전에 미리 뿌려야 굳으면서 효과가 발생합니다. 단, 이건 어디까지나 임시 방편이라 10km에서 20km 정도 짧은 거리에서만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꿀팁. 혹시 고양이 키우시나요? 차 트렁크에 고양이 모래를 꼭 싣고 다니세요. 바퀴가 눈 구덩이에 빠져서 헛돌 때 당황해서 엑셀만 밟으면 마찰열 때문에 바닥이 더 미끄러운 얼음으로 변해버립니다. 이때 이 모래를 구동바퀴 밑에 촥 뿌려주면 모래 알갱이가 타이어와 얼음 사이에서 기계적 맞물림을 만들어 탈출을 도와줍니다. 염화칼슘보다 훨씬 빠르고 확실하죠. 두 번째, 도로 위 빙판. 소금 대 자갈. 자, 이번엔 도로 바닥을 볼까요? 스위스 길바닥은 겨울만 되면 좀 지저분해 보입니다. 바로 슈플리 스플릿이라는 작은 자갈을 깔기 때문인데요. 한국처럼 눈을 녹이는 게 아니라 얼음 위에 돌을 박아서 덜 미끄러지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왜냐고요? 환경 때문입니다. 염화칼슘은 가로수를 말라 죽게 하고 토양을 오염시키거든요. 스위스는 조금 불편해도 자연을 택한 거죠. 반면 빨리빨리의 민족 한국은 염화칼슘을 씁니다. 효과는 강력합니다. 염화칼슘은 물과 만나면 열을 내는 발열 반응을 일으키고 물의 어는 점을 영하 50도 가까이 떨어뜨립니다. 즉, 눈을 녹여서 물로 만들고 그 물이 다시 얼지 않게 만드는 획기적인 화학 무기죠. 하지만 이 강력함엔 대가가 따릅니다. 내 소중한 차의 하부가 녹슬고 아끼는 가죽 부츠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눈길 주행 후 하부 세차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고압수로 씻어내지 않으면 차체 프레임이 부식되어 수명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신발은요? 집에 오자마자 현관에서 바로 조치해야 합니다. 물티슈로만 닦으면 소금기가 남아서 가죽이 딱딱하게 굳어요. 이때 필요한 건 부엌에 있는 식초입니다. 물과 식초를 1:1 비율로 섞어서 닦아주세요. 식초의 산성 성분이 염화칼슘의 알칼리성을 중화시키고 잔여물을 녹여냅니다. 이것만 알면 비싼 부츠 버리지 않아도 됩니다. 세 번째, 보행의 기술입니다. 펭귄과 양말. 차는 그렇다 치고 사람은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스위스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일명 펭귄 워킹을 배웁니다. 보통 우리는 걸을 때 뒷발에서 앞발로 체중을 이동시키며 걷죠. 하지만 빙판에선 바로 이 순간 미끄러집니다. 펭귄처럼 무게 중심을 앞쪽 발바닥 전체에 수직으로 싣고 보폭을 좁게 해서 뒤뚱뒤뚱 걸어야 합니다. 모양새는 좀 빠지지만 엉덩방아 찍고 병원 가는 것보단 낫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출근길, 정장 입고 펭귄처럼 걷기엔 좀 그렇잖아요. 여기서 등장하는 K생존템. 다이소나 편의점에서 파는 3,000원짜리 도시형 아이젠입니다. 등산용처럼 뾰족한 쇠발톱이 아니라 고무 돌기가 달린 건데요. 이거 하나면 빙판길이 런웨이가 됩니다. 그런데 아이젠도 없고 갑자기 빙판을 만났다. 이때 쓸 수 있는 최후의 필살기. 바로 양말 덧신기입니다. 신고 있던 양말을 벗어서 신발 위에 덧신는 겁니다. 웃지 마세요. 이거 진짜 과학적인 겁니다. 고무나 가죽 밑창은 매끄러워서 얼음 표면과 닿는 면적이 적습니다. 하지만 양말의 섬유 조직은 얼음 표면에 미세한 굴곡에 걸리면서 엄청난 마찰력을 만들어냅니다. 실제 뉴스 실험에서도 아이젠 다음으로 안 미끄러운 게 바로 양말이었습니다. 주변 시선이 좀 따갑겠지만 뇌진탕보다는 잠깐 창피한 게 낫다는 거 명심하세요. 네 번째, 따뜻한 위로가 되는 치즈와 어묵. 치열했던 빙판길 전쟁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스위스 사람들은 퐁듀를 먹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빵을 녹인 치즈에 찍어 먹으며 몸을 녹이죠. 추운 날씨에 체온을 유지하려면 고칼로리 지방이 필수였던 알프스 사람들의 지혜이자 위로 음식입니다. 한국인은 어떤가요? 살을 애는 칼바람 맞으며 돌아온 집. 따뜻한 국물이 있죠. 국그릇에 담긴 뜨거운 어묵 국물 한 모금이면 굳었던 몸이 사르르 녹습니다. 여기에 갓 지은 따뜻한 밥. 스위스에 퐁듀가 있다면 우리에겐 따뜻한 국물 문화가 있습니다. 나트륨 조절만 잘 해주신다면 겨울을 이기는 훌륭한 식문화입니다. 결국 추위를 견디게 해주는 건 두꺼운 패딩보다 이런 따뜻한 음식 한 입이 아닐까 싶네요. 오늘 스위스와 한국의 겨울 생존법을 비교해 봤는데요. 스위스는 자연에 순응하며 시스템을 만들었고 한국은 특유의 응용력과 기술로 겨울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째, 윈터 타이어가 부담스럽다면 스프레이 체인과 고양이 모래 챙기기. 둘째, 염화칼슘 밟은 차와 신발은 식초물과 하부 세차로 관리하기. 셋째, 빙판길에선 펭귄처럼 걷거나 급할 땐 양말을 신발 위에 신는 용기 발휘하기. 날씨를 바꿀 수는 없지만 대비하면 겨울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겨울철 생존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모두 빙판길 조심하세요. 지금까지 빙판길 생존 인문학이었습니다.